사회복지 전달 체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번. 자, 전적, 지적, 보평, 그쵸? 책통. 자, 전접, 지적. 자, 전문성, 접근성, 이렇게 외운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내가? 요거. 통합성하고 포괄성을 잘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특히, 자, 포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포괄성의 원칙이라고,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체계적 서비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서비스 전달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통합성이라는 것은 항상 포인트가 뭐예요?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문제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된 포괄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통합성과 포괄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에서는. 자, 주어진 사례를 보니까 K복지관을 찾은 갑은 첫 번째 결혼 이주민이에요. 그렇죠? 결혼 이주민. 두 번째 이혼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빈곤한 상태입니다. 지하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못해요. 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딸 교육의 문제도, 교육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갑은 거의 뭐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건강도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제들을 싹 다 모아놔가지고 사례를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도 여러분, 실제로도 보통 빈곤하면 건강도 문제가 있고 다 연결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빈곤하면 뭐 부부싸움도 자주 하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7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 2010년에 구축된 사회복지 통합 안정망, 다른 말로 행복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일단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2013년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시행은 2010년에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또는 행복이음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2013년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 구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보건복지부 관련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망의 전화가 개통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 희망의 전화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랑. 네. 희망의 전화라는 것은 200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005년 희망의 전화. 자, 200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129번. 로 이제 그 전화를 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원스톱 서비스예요. 원스톱 서비스. 자, 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희망의 전화가 만들어지면서 또, 자, 보건복지 상담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가 같이 만들어진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1번이 정답이고 2번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업무 처리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화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혹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자,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급여의 부정수급이라든가 중복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함으로써 복지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복지 서비스 통합 신청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둔 시스템을 우리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희망의 전화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188번 가겠습니다. 정보화에 따른 사회복지 부문의 통합전산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보편적 사회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서 정부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정보들이 연결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거기 민간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민간 부분의 정보들과도 연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방금 봤었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은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기관들이 생산하는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죠. 직접 수집합니다. 그래서 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은 자, 세 가지 표준화, 그다음에 기관의 투명화, 그다음에 뭐 전자화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생산하는 자료들을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까지도 다 자료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통합 정보를 통해서 트래킹, 추적이란 뜻이죠. 굳이 이제 해석을 하면 트래킹 시스템,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혹은 다른 말로 이력 관리 시스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왔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애 주기별 사례 관리에 기묘하지만 근데 이건 지금 개인정보죠. 사실 내가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사람 없겠지. 지금 거기서 벗어났는데 자 그런데 여기 시스템에서 딱 치면 나오는 거야. 전산 시스템을 치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보장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민간과의 연관성을 잘 우리가 이제 전산화되고 인터넷화되면서 민간의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민간까지도 포함되고 1번에서 봤듯이 민간의 정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거.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번 가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1번부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희망복지지원단은 어떤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시군구라는 게 포인트예요. 시군구. 자,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이렇게 되죠.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자, 이렇게 되는데 고양시는 여기 속하는 거. 고양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요 시에 속하는 거고. 자,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희망복지지원단. 자,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그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이름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읍면동 행정기관이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정답은 그러니까 1번이 되겠죠. 2번. 자,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자, 중요한 말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포인트는 통합사례 관리예요. 통합사례 관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희망복지지원단에도 중요한 것은 지역의 자원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희망복지지원단이 자, 해당 클라이언트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을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자원들이 대부분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찾게 되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한다. 그래서 항상 자원 관리를 잊지 마세요. 자원. 자, 그 다음에 190번 가겠습니다. 190번.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 아니죠, 지금? 자, 볼게요. 사회복지조직의 일반 환경 중에서 사회 인구학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는데 일단 여러분 일반 환경 총 5가지가 있는 경제적 조건. 자, 두 번째로 사회 인구학적 조건.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조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치적, 법적 조건. 다섯 번째로 기술적 조건. 자,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경제적 조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호경기냐 불경기냐, 경기 침체 상황이냐, 뭐 확장 상황이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경기가 어떠냐, 경기 흐름이 어떠냐. 그 다음에 자, 사회복지 조직의 일반 환경 중에서 또 경제적 조건은 뭐를 의미하냐면 재정 상황.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떠냐.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조건은 고용과 실업의 문제, 고용과 실업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그 다음에 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경제적 조건이에요. 그리고 자, 사회 인구학적 조건은 연령, 자, 성별,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계층.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계층은 뭘로 나눠질까요? 계층은, 아이고,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자, 계층은 뭘로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득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소득계층. 그 다음에 뭐 인구구조. 자, 이거는 뭐 이렇게도 사실 이게 사실 인구구조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인구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 성별로서 구조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뭐 소득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뭐 다이아몬드형이니, 모래시계형이니, 피라미드형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죠.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인구학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노동윤리가 되겠고, 나머지 3개, 사회 계층, 고소득층, 뭐 중산층, 저소득층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인구 구조, 그다음에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은 사회 인구학적 조건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인식. 예를 들면 젠더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그다음에 뭐 고령화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이게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합니다. 그런 사회적 인식. 그러면 이번에 노동윤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조건에 해당합니다. 문화적 조건. 굳이 따지면 문화적 조건. 노동윤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죠. 옛날에는 뭐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그냥 열심히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워라밸 막 이런 생각을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자, 뭐 어쨌든 노동 윤리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좀 많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그런 사회적 인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법령,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법적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뭐 인터넷의 발전, 자동화, 아니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기술적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을 때 어떤 폴더로 가야 되는지만 여러분이 확인이 되면 돼요.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96페이지 사회복지 법제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제론으로. 자, 1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에 관한 현행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헌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헌법. 자, 여러분 헌법은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가장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은 그러니까 지향성이 담겨져 있는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 자, 그래서 헌법에 보면, 자, 특히 헌법 34조가 있거든요. 자, 이 34조는 사회복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법조항이 헌법 34조예요. 헌법 34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법령 자체를 외우시지 마시고 첫 번째 34조 1항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 맨날 사회복지 하면서 뭐 얘기해요? 인간다운 생활 보장 얘기하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 전에 여러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헌법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헌법은 국민들에 대한 헌법은 국민의 권리 또는 국가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국민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이제 모든 국민의 1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조 1항은
아니 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국민, 국가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야 되는 법이 헌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이 있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거는 누가 할까, 누가?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헌법이니까.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성. 우리 근데 헌법에 여자라고 돼 있어요, 여자. 자,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보는 게 여성하고, 그 다음에 노인, 청소년.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숫자로 쓰는 거 항이에요, 항. 항 문구 자체를 외우지 마시고 포인트를 이렇게 외우시라고 지금 제가 포인트만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항에는 장애인, 근데 장애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장애자 또는 질병이나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적 위험을 강조하고 있고, 6번은 재해 있죠, 재해. 예. 자,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 여자, 노인과 청소년, 장애자, 질병과 노령, 재해. 이런 식으로 지금 헌법 조항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34조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게 헌법에 이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기억번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헌법 34조 1항의 내용이에요. 자, 2번은 사용자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이거는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아야 돼, 일단. 사용자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해야 돼요.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을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 헌법 34조 2항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질병, 노령 등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쪽입니다. 5항. 자, 34조 5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에도 지금 여기 문제가 헌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현행 법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2번, 니은번이 틀렸다는 거 알아보는 거 하고, 리을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 사회보장 시스템이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전 뭐 구체적으로 3조의 내용입니다. 3조. 사회보장기본법의 3조의 내용인데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어렵지 않고요. 중요한 건 헌법에 이 6가지 조항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셨죠? 왜? 문제가 어떻게도 나오니까 97페이지에 19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가 헌법 34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키워드 잡아주시면 되겠죠? 인간다운 생활, 여자, 노인과 청소년,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거는 34조에 나와 있지 않아요. 행복 추구권이 있긴 있지만 34조의 내용은 아닙니다. 헌법 34조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34조 내용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헌법 10조의 내용이네. 행복추구권은. 어쨌든 이거 34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 34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5번 국가 재해 예방 보호. 그렇죠? 자, 6항에 있는 거겠죠. 6항. 그렇죠? 6항. 자, 뭐가 빠졌지? 총 4개니까 뭐가 빠졌죠, 여러분? 장애자 질병노령 빠졌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사회복지 빠졌네,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6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자, 또 빨리 좀 끊었다 갈게요. 끊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